체온과 내가 최고의 수면을 선사한다. 실제는 또 잘 자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고작 2분. 자리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과 바로 잠드는 사람,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수면 잠복기라고 부른다. 친구 제작체 어웨이버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 10명을 모집해서 수면 잠복기를 측정했는데 평균 7, 8분 만에 잠들었다. 이 정도가 가장 정상 수치다. 비교를 위해서 건강하지만 잠드는 데 오래 걸린다고 자각하는 55세 이상의 사람 20명을 대상으로 수면 잠복기를 측정하니 약 10분이 나왔다.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는 고작 2분에 불과한 것이다. 종처럼 잠들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잘 자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 중에서 몇십 분 동안 잠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나 치료가 필요한 수면장애가 아닌 이상 요즘 잠을 더욱 못 이루는 것 같다는 정도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한마디로 수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려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낮에 심하게 졸리다, 머리가 멍하다, 실수가 잦다 등 낮 동안의 각성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컴퓨터 이용이나 스트레스를 위로해서 다양한 자극이 넘쳐나는 잠들기 어려운 사회에 살아간다. 부끄럽지만 너도 자기 직전에 일하거나 자기 전에 메일을 확인하는 바람에 아침까지 잠들지 못한 경험이 있다. 데이터로 확인했듯이 일본인은 수면 편차치가 낮다. 그러므로 인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고 체온과 내려는 수면 스위치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메이저리그가 체온에 주목하는 이유는 수면 연구에 필요한 폭넓은 자료를 모으기 위해 메이저리그 소속 구단의 지도부 몇 명과 면담한 적이 있다. 수면이 선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구단의 지도부는 수면이요? 우리 선수의 승부처는 깨어 있을 때입니다. 수면은 상관없어요. 라면서 아줄맞은 태도를 보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면 수면과 체온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체온을 변화시켜서 수면의 질을 높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자 상태의 태도가 급변했다. 실제로 체온은 의학계에서 수면보다도 먼저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동물원 같은 변한 동물을 문자 그대로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한다는 인간은 항원 동물이며 포유류이므로 도마뱀 같은 변한 동물은 그대로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한다. 인간은 항원 동물이며 포유류이므로 항상성이 있어서 체온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동시에 하루 종일 리듬의 영향을 받으므로 생체 시기에 따라서 하루 종일 체온이 약간씩 달라진다. 평상시 체온이 36도인 사람도 하루 사이에 0.7도 정도 변화가 일어난다. 체온은 낮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올라가고 밤에는 편하게 자도록 내려가는 것이 특징이 있다. 체온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책에서 여러 번 소개한 태블릿 PC 화면에 둥근 도형이 나올 때마다 버튼을 누르고 그 시험에서도 체온이 높을 때는 정확성이 올라가지만 체온이 낮을 때는 실수가 잦았다. 체온. 지금은 구단뿐만 아니라 군 관련 조직에서도 수면학자의 이야기라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준다. 메이저리그와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은 공통점은 몸이 자본이며 그들에게 영밀한 소거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군인 역시 몸만 튼튼하다고 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의 휴식을 바랄 수 없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나 편안한 잠자리에서 푹 자고 싶다는 바람도 거의 꿈같은 일이다. 24시간 내내 가혹한 상황에서 머리와 몸을 가다듬으려면 잠을 자야 한다. 그런 수면의 양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면의 질로 승부를 봐야 한다. 수면의 질로. 체온과 수면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자.
외절의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는 꼭 듣고 싶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회의실에서 조난당한 사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체온에는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중요한 내용이라며 강조하자면 잠들기 전 아이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며 손발이 따뜻해진다. 손이 따뜻해지면 아이는 잠이 든다. 이는 수면과 체온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피부 온도를 높인 다음에 손발에 가득한 모세혈관을 통해서 열을 발산해서 효율적으로 심부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심부 체온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수면의 문을 여는 입구로 가기 위해서이다. 잠들면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반대로 피부 온도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한겨울 산속으로 장면을 옮겨보자. 심부 체온이 내려가는 잠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 덮인 산속에서 조난당하는 영화 속 한 장면을 상상했는지도 모르겠다. 자면 안 돼. 여기서 잠들면 죽어. 극한 저희의 속 폐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심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인면 스위치가 켜지면서 동시에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도 체온이 오르지 않으면 신체는 움직임을 멈춘다. 근육을 움직이느라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바람에 더 정리한 대로 움직여야 할 에너지가 바닥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손발은 움직이지 못해도 살 수 있지만 내가 멈추면 목숨을 잃는다. 내 영역 가운데서도 호흡, 체온 유지, 심장 박동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율신경을 관장하는 부분은 계속 움직이고 사고, 소화활동, 근육활동 등 생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부분은 멈춰서 수면 모드로 들어간다. 이것이 눈 쌓인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잠이 오는 이유다. 그런데 잠잘 때 심부 체온이 내려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추운 산속에서 잠이 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열을 빼앗겨 저체온증이 발생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게다가 심부 체온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손발은 장갑과 부츠로 극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보호 효과로 손발에 열이 오르는 것도 저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냉방으로 싸늘해진 회의실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눈 덮인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 아무리 추워도 회의 중에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근육에서 열 생산을 할 수 없으니 심부 체온이 잘 오르지 않는다. 내는 생명 유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므로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는 스위치를 내려서 수면 모드로 들어간다. 즉, 추운 회의실에서 잠이 오는 이유는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체온이 낮아지니 내가 가장 난처한테는 일본에 와서 아직도 시차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추운 회의실에서 앉아서 미팅할 때마다 그럴 때는 졸지 않으려고 가장 안전 한가운데 앉는 편인데 문득 뒤를 돌아보면 외국에서 온 참가자는 대부분 졸고 있었다. 회의에서 존다고 생명이 위협받지는 않지만 직업 생명은 위험해질 수 있다. 봄은 포근하고 따뜻해서 잠이 온다고 한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나 꽁꽁 얼어버린 회의실도 졸음 원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봄에 졸림 현상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가을과 겨울에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 긴축했다가 몸이 풀리면서 체온은 올라가고 내려가며 차이를 좁힌다. 일상에서 저체온증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냉방을 가동할 일은 없으니 과한 걱정은 내려두자. 그러나 수면 관련해 심부 체온을 떨어뜨리면 잠이 온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깨어있을 때 심부 체온은 피부 온도보다도 2도C 정도가 높지만 잘 때는 그보다 0.3도 정도 낮아진다. 차이는 2도C 이하로 줄어든다.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가 줄면은 잠들기 쉽다는 연구 결과는 1999년에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핵심은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를 좁히는 것. 피부 온도와
그런 먼저 피부 온도를 높인 다음 열을 발산해서 심부 체온을 낮춰야 한다. 체온 역시 올리고 내리는 높낮이 조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깨어있을 때는 심부 체온을 올려서 작은 능률을 올린다. 피부 온도를 올려서 열을 발산하면 심부 체온이 내려가서 잠이 든다. 황금 시간 90분 동안에는 심부 체온을 확실하게 떨어뜨려서 수면의 질을 높인다. 아침이 다가올수록 심부 체온이 상승해서 잠에서 깬다. 이렇듯 높낮이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황금 시간 90분 동안에 훨씬 깊게 잠들어서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체온을 높이는 3개의 스위치. 목욕은 취침 90분 전에 한다. 목욕은 잠자리 들기 전에 의도적으로 피부 온도를 높여서 심부 체온을 낮추자. 체온을 높이고 낮추는 과정을 수면의 질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심부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행동을 이용하면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이다. 피부 온도는 쉽게 변한다. 차가운 물에 손을 적시면 손이 차가워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난로 가까이 되면 금방 따뜻해진다. 하지만 41도인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피부 온도나 심부 체온이 41도로 오르지는 않는다. 심부 체온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관건이다. 숙면하려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올리자. 몸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도록 또 피부 온도는 고작 0.8에서 1.2도 정도로 변한다. 몸은 건조기나 지방처럼 단열 작용을 하는 조직이 감싸여 있고 심부 체온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욕은 심부 체온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스위치이다. 잠자리 들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단 과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연구한 입욕에 관한 데이터 측정 결과 40도씨 물에 15분 동안 몸을 담근 후에 심부 체온은 약 0.5도, 이에 따른 평상시 심부 체온이 37도라면 입욕 후에 37.5도가 된다. 심부 체온은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욕조에 몸을 담가 심부 체온을 의도적으로 올리면 그만큼 심부 체온이 떨어지는 폭이 크므로 숙면에 도움이 된다. 0.5도 오른 심부 체온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90분이 걸린다. 입욕 전보다도 심부 체온이 낮아지는 시점은 이때부터다. 즉 잠들기 90분 전에 목욕을 마치면 그 이후에 점점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피부 온도와 차이가 줄어들어서 서서히 잠에 빠질 수가 있다. 바로 자야 할 때는 샤워를 하자. 바로 자야 할 때는 샤워를 하자. 밤 12시에 자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그려볼 수 있다. 22시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22, 30분 목욕을 마친 후 피부 온도는 0.8에서 1.2 심부 체온은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24시에서는 바로 자리에 눕도록 하고 10분에 잠이 든다. 실제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흐름은 이렇다. 체온을 오르면 저절로 떨어지지만 열을 빠르게 발산하고 싶을 때는 선풍기도 효과적이다. 무더운 여름에는 목욕을 마치고 나서 선풍기를 또 본능적으로 체온을 낮추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목욕 후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땀이 난다. 추운 겨울이라고 목욕하자마자 두꺼운 잠옷으로 갈아입으면 열을 발산하기 어려워서 심부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다. 40도 미만의 미지근한 물에 15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몸을 담그면 심부 체온은 0.5도씨보다 적게 오르고 원래대로 돌아가는데도 90분 채 걸리지 않는다. 샤워만 바로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샤워만 하는 것도 좋겠다. 물에 따라 입욕 효과가 달라진다고? 물에 따라서 온천수 또 온천에 담아서 심부 체온이 크게 올랐다. 온천수 같은 거. 탄산차는 필요가 심하지 않다. 조격은 올라온 열발산. 시간이 없으면 목욕보다 샤워가 좋지만 그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스위치는 족욕이다. 목욕을 하고 때 너무 더우면 몸에서 땀을 내면서 열을 식힌다. 열발산은 표면적이 넓고 모세혈관이 발달한 손과 발이 주도한다. 그러므로 족욕으로 바로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부의 열발산을 도우면은 목욕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목욕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족욕은 그렇지 않다. 목욕은 주로 신부 체온을 올리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체온이 크게 오르지 크게 내려가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족욕은 주로 열을 발산할 때 효과적이다. 체온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그만큼 신부 체온을 내리는 데 기여한다. 취진질근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바쁜 직장인의 하기가 적합하다. 역시 대야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양말을 신으면 장기근이 달아난다고? 발이 서서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개성은 양말을 신고 잔다는 얘기도 종종 들린다. 냉한 체질을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대부분 냉한 체질이다. 흡연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 양말을 신어서 발이 따뜻하게 한다고? 이것도 이상적이다. 하지만 수족 냉증이 심한 사람은 양말을 신어도 발이 찬 경우가 많다. 조금처럼 잠들지 못하고 결국 양말을 신은 채로 자거나 양말을 겹쳐 신기도 하는데 양말을 신은 채로 자면은 발에서 열발산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발을 통해서 열을 식히지 못하면 신부 체온을 낮추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수면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양말을 신은 채로 자면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동이나 마사지 등으로서 평소에 손으로 혈액 흐름을 좋게 할 필요가 있다. 따뜻하게. 체질이 냉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편이 가장 좋다. 운동을 해서 혈류량을 늘리고 담배를 끊고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실내 온도를 조절해서 체온 효과를 높이자. 수면에 영향할 때 실내 온도, 적정한 실내 온도를 만들어 보자. 실내 온도. 메밀베개로 머리를 식히자. 메밀베개가 식힌 데 도움이 되는가 보죠. 메밀베개로 머리를 식힌다. 인면을 패턴화하는데요. 스위치는 지는 베개를 바꾸면 잠을 못 잔다고? 이상적인 형태로 체온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다른 요소가 잠을 방해한다. 고민거리가 있거나 자기 직전에 일을 했거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내가 흥분한 상태라면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수면의 질도 확보할 수 없다. 불면증은 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만성 불면증은 인간만 걸리지만 환경 변화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일과성 불면은 동물에도 발생한다. 일과성. 시판형 수면제는 생쥐 불면증에 대해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 동물 이용한 실험은 동물 사육이나 동물 실험 윤리 관련 제약이 따른다. 인간 세계에서 재인한 등을 구석구석 청소하지 않아서 땀 냄새가 나는 싸구려 여인 속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환경이 바뀌면 뇌가 반응해서 불면증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환경이 바꾸면은 수면의 천재는 머리를 쓰지 않는다. 수면도 외부 요소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세급주의 대상이다. 단조로움의 법칙. 단조로움 상태는 잠들기 위한 뇌의 스위치이다. 단조롭다. 고속도로에서 운동 중에서 잠이 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풍경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단조로운 상황에서는 머리를 쓰지 않으므로 뇌는 생각을 멈추고 지루함을 느껴서 졸음에 빠진다. 가능하다면 의식적으로 단조로운 상태를 만들자. 자기 전에는 머리 쓰지 않고 긴장을 푼 채로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좋다. 뇌의 관문을 이렇게 돌파하자. 뇌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선호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양을 세는 올바른 방법.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과정을 수면 루틴이라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전해온 양을 세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일본어로는 양을 100마리쯤 세도 잠이 오지 않는다. 아나운서처럼 훈련을 받지 않는 한 양이 한 마리, 양이 두 마리라고 슬슬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어로 양을 의미하는 히세지, 더 반복해서 발음하기 쉬운 단어는 아니다.
역서위치, 다리를 떨면 잠을 들 수 없다고? 전철에 탔을 때 잠이 오는 이유는 규칙적인 리듬에 맞춰서 흔들리는 공간에서 졸음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철의 흔들림이 F분의 1 진동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연구자도 있다. 갓난아기가 기분 좋게 잠드는 요람의 흔들림도 마찬가지다. 요람, 심장박동, 호흡, 알파파, 논냄 수면일 때 뇌파의 리듬도 F분의 1 진동이다. 열심히 충동적으로 따라할 때 뇌는 건조기에 왼손을 내밀고 다리를 올린다. 뇌도 잠들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